노인들이나 애들이 있잖아요. 노인이나 너무 어려서 싸우지 못하는 애들, 힘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노인이나 아이들이 보통 이 돌팔매질을 해서 이렇게 던져요. 힘이 좋은 애들은 앞에서 이렇게 창을 들고 이렇게 싸우고, 힘이 없는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여기서 돌팔매질을 해요. 그러면 여기 주의부에서 돌팔매질이 어느 방향으로 이게 딱 깃발을 딱 꽂으면 이 방향으로 돌팔매질 하면 여기다 그냥 겁나게 던지는 거야. 안 보이지, 앞에 장정들이 있으니까. 여기 애들이니까 또 키도 작거니까 그냥 이 방향으로 그냥 이렇게 던져 하면 그냥 무조건 던져. 그럼 적들이 여기 있겠죠. 그러면 돌팔매 맞아 뒤지는 거야. 예전에 화살촉 하나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옛날에 실질적으로 예화가 삼국시대 때만 해도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이 화살이 없어서 싸움을 못하니까 화살을 구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왜 제갈공명 왜 이 부대에 화살이 없을까? 돈이 없으니까. 화살을 만들려면 돈이 겁나게 들어요. 활도 돈이 많고 화살 자체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병기예요. 왜 그때 이쪽 주유가 맞나? 주유가 니네들 화살도 없잖아. 니네들 그지잖아. 뭘 싸운다고. 니네들 우리한테 그냥 비리 붙어 이렇게 했는데, 제갈공명이 무슨 소리냐, 우리가 화살 구해오겠다 이래서 구해온 게 그거예요. 제갈공명이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없어. 화살은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싼 병기였어요. 화살 하나 만들려면 돈이 겁나게, 안에 금속도 박으려면 그것도 돈이고 겁나게 비쌌던 시대야. 못 만들어. 그리고 예전엔 더 했어요. 그때 이제 초안지 시대 때 한나라 초나라하고 한나라하고 싸울 때, 진나라가 멸망하고 한나라 싸울 때, 그때는 더 귀했어. 그리고 또 농민군이야. 군들이 다 이제 막 해서, 농민군들이 쓰는 병기가 활 쏠 줄 알아? 몰라. 활은 이게 귀족이나 좀 있는 집 사람들이나 좀 이게 만질 수 있지, 일반 농민들이나 일반 서민들 못 만져. 그럼 그 당시에 서민들이 만질 수 있는 이게 뭐가 있었냐? 새총이었어, 그게. 이 물팔매질가 쏙 던지는 게 그 새총. 그거는 이제 끈하고 헝겊대게만 있으면 쉽게 만드니까. 그 돌이야 널린 게 돌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무기가 없으니까 노인과 아이들한테 한테 이게 해가지고 여기다 돌팔매질 해라 해가지고, 이 포가 보면 주머니를 갖다가 뭐가 감싸고 있는 형상이에요. 이게 원래 포유리할 때 포예요. 아기 주머니 할 때 뜻이에요. 이게 포가 주머니, 애기를 갖다가 싸고 있는 주머니, 애기 싸고 있는 주머니, 뭐죠? 자궁이죠. 포유리, 우리 인간이나 이렇게 안에다 새끼를 까는 모든 동물들 포유리하고, 포가 뭐냐면 포, 주머니, 포유, 젖을 먹인다, 류. 이게 주머니를, 애기를 주머니다 키우고, 캥거루냐고요? 캥거루도 굴죠. 근데 애기가 우리가 낳기 전에 알 안 낳잖아, 인간이. 자궁을 포라고 해요. 자궁을 포라고 하고 주머니라고 돼요. 포유류. 이게 젖을 먹인다. 그래서 포유래요. 이 포가 원래 이게 애기 주머니, 그 원어가 뭐냐면 아기 주머니, 그 자궁을 포라고 해요, 포. 나중에 그 모양을 떠가지고 이게 주머니에다가 돌려가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그걸 나중에 포병이라고 해, 이거를. 얘네들이. 그런데 이게 포가 붙은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당시에 이게 노인과 아이들한테 보병 뒤에서, 장거리로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일종의 곡사포죠. 지금 따지면 곡사포죠. 사거리가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한 30m 밖에 못 나오고, 힘이 좋은 사람들은 100m도 넘게 날린다고 하더라고, 그거를. 아니, 그렇게 때문에 돌을 던지는 게 낫죠. 돌을 던지는 것보다 이게 더 멀리 나가요. 더 위력이 있고. 그리고 여기 앞에 보병들이 이게 여기는 이게 작게 있겠지만, 앞에는 보병들이 이게 꽤 두껍게 이렇게 깔려 있어. 실장 전쟁에서는. 그럼 여기를 넘겨야 돼요. 그럼 얘네들이 여기를 넘겨야 돼. 그러면 어느 정도 좀 힘이 있어야 돼. 이게 손으로 해서 던져서 나가지가 않아, 거기까지는. 그럼 그 원심력을 이용해서 최대한 멀리 적이 있는 데까지 타격을 입히기에는 그걸 써요. 그 당시에는 이게 병기가 그거밖에 없었어. 활은 너무 귀해서 이건 쓸 수가 없었어, 전장에서. 귀족이나 이게 소수 이제 특수부대들이나 활을 썼지, 일반
이제 저기 뭐냐 민병을 갖다가 이제 막 저기 이게 수집해가지고 한 애들은 없어. 얘네들 쓸 줄 아는 게 뭐야? 왜냐면 이게 새총 같은 거 새 잡을 때 쓸 때 이걸 쓴 거야 이제 민가에서 이 포를. 그래 그걸 갖다가 전투용 무기로 그 당시에 쓴 거예요. 그 다윗이 이제 골리앗 대가리를 뽀개듯이. 근데 뒤에서 이걸 실질적으로 쏴요.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 이렇게 던져가지고 여기 적진에 이제 떨어지면 누군가 맞고 이제 뒤지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이게 포예요. 이게 그냥 궁이 이제 주의보 장군. 장군이 한신 본인이겠죠. 그래서 크게 한 것도 있는데, 그리고 한신 주변에는 어떻게 하냐, 선비사자가 있어요. 자, 여기에는 군사사자가 아니라 선비사자를 줬어요. 왜 선비사자를 넣었을까요? 네. 지략이 있는 사람들을 같이 여기다 따요. 그래서 선비사자를 넣은 거예요. 머리가 뛰어나고 병보나 병서에 뛰어난 사람들을 한신 장군이 옆에다가 포진을 항상 시켜요. 이게 뭐 자군사, 우책사, 제갈공명 같은 애들, 쉽게 말하면 제갈공명 같은 애들이나 뭐 저기 이게 지략이 뛰어난 애들 갖다가 항상 옆에다가 포진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뭐 전장의 상황이 이제 한신 장군이 지휘를 낼 거 아니야. 그럼 전장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못 보는 거를 얘네들이 봐. 얘네들이 한번 다 훑어보고 다니고. 그럼 얘네들에서 이제 이게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작전 지휘가 이제 나가요. 그래서 양쪽에 자군사, 우책사, 군사 2명이 이제 이게 딱 이게 책사가 2명이 딱 이게 버텨서. 그래서 이게 선비사자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이제 병법에 능통한 사람이 딱 이렇게 양쪽 좌우에 돼. 아니 그렇게 되면 병법이 여기도 많이 있으면 바다 때는 좋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옛말에 이런 거 있잖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죠. 이제 이 사람도 사람들이 막 저기 이 의견 저 의견을 많이 내놓잖아요. 그럼 전장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서 빨리빨리 이게 명령을 내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오랫동안 저기 뭐냐 작전 회의를 그게 안 돼요. 순간적으로 작전 딱 보면 거기서 명령이 바로바로 그 순간적으로 탁탁탁 튀어 나가야 돼. 그럼 여기서 저기 뭐냐 이게 쉽게 말하면 제갈공명 같은 사람들이 유비 옆에 한 10명 정도 있다고 해봐. 유비 머리가 뽀개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딱 저기 전쟁터에서는 군사 2명만 딱 보내요. 너무 많은 사람을 보내면 어떻게 하냐, 저기 그 장군이 그 군사들의 의견이 틀려지면 이게 나중에 이게 막 이게 전신 상태가 혼란해 가지고 이상한 명령을 내려. 그러니까 한 명만 가도 문제고, 제일 이게 나중에 보니까 장군 한 명이 가면 이게 나중에 동양에서는 이게 자군사 우책사가 그래서 생기는 거야. 장군 한 명이 가면 꼭 지략가 딱 2명만 보내요. 그 이상을 안 보내요. 왜? 그 이상을 보내면 이제 지네들 서로 잘났다고 이제 싸우는 거야. 이제 원래 이제 이게 지략가들의 좀 특징이에요. 자기네들 질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 명만 보내봤어. 이제 한 명만 보내보니까 약간 이게 외눈박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2명도 보내봤어. 그 3명도 보내봤어. 이게 3명부터 보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좀 이렇게 좌충우돌이 많이 생기는 거야. 이게 혼란한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야. 한 명만 보내봤어. 근데 좀 모자라 뭔가. 그래서 2명만 붙여봤어. 이제 이걸 계속 실험을 한 거네. 이제 장군은 지휘를 하고, 장군은 보통 배포가 있고 이렇게 좀 약간 하면 이게 약간 장군들은 보통 지략에 딸리게 돼 있어. 그러면 병법에 능통한 뭐 지략가들은 뭐 호리호리해. 얘네들은 대부분. 그러면 얘네들이 뛰어난 지략을, 제갈공명 같은 애들이 있어. 그러면 그런 애들이 지략을 다 순식간에 그걸 딱 간파해서 펼쳐대.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이게 하면, 이게 장군 옆에서 딱 2명이 붙어요. 여기서 지략가가 이제 다 이걸 실험을 해봤어. 그럼 지략가 많이 보태면 좋을 줄 알고 지략가를 많이 보탰더니 지들 서로 달랐다고 막 싸우는 거야. 그래 나중에 이제 그 숫자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실험을 해봤어. 그러니까 그래 하도 지들끼리 싸우니까 한 명만 똑똑한 애 한 명만 붙이자. 그러니까 제갈공명 같은 애 한 명만 딱 붙였어. 근데 얘가 좀 약간 외눈박이야. 한쪽 면만 보고 이게 잘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한번 하나를 더 붙여봤어. 근데 딱 이 2명을 붙이니까 딱 균형이 맞는 거야. 딱 이게 장군을 보내면 이게 옆에 뭐 제갈공명 같은 저기 책사를 딱 2명을 붙였을 때 최고 효율적인 거야. 그래서 이게 장기판에서 선비사자 2개가 옆에 궁 옆에 붙는 이유가 그 이유야. 예전에 한실 때는 이게 없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한나라 때 이제 계속 이제 군대 실험을 했어. 이제 이런 지략가 장군들은 이게 배포가 있는데 머리가 딸려. 그럼 그 머리가 딸리는 거 누군가 좀 보충을 해줘. 제갈공명 같은 애가 있어야 돼.
쉽게 하면 장비같이 싸움을 잘하는데 장비 같은 애들은 머리가 딸려, 지략이 딸려. 그러면 지략이 있는 애를 옆에다 붙여줘요. 제갈공명 같은 애들. 그 나중에 여러 전쟁을 통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딱 지략 있는 애는 딱 2명만 보내는 게 딱 적당하다 해가지고 나중에 장기판에다가 선비사자 2개를 붙인 거예요. 이게 장군이고 옆에 저기 책사 2명을 붙인 거예요. 지략가 2명을. 그래서 선비사자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장기판의 원리예요. 자, 이게 예전부터 이걸 한번 이거를 갖다가 내가 저거 하려고 했는데 장기알이 없어가지고 이제 장기 저걸 하네.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써있네. 장기야, 메이드 인 코리아. 근데 솔직히 이거 메이드 뭐 저기 차이나자 써도 똑같아. 뭐 이건 별로 기술력을 필요지. 여기 나무떼기에다 선 긋고 이것만 붙이면 끝. 장기판은 별로 기술력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장기는 이게 저기 원조가 중국 한나라 때 이게 생긴 거예요. 장기의 원조가 중국 한나라예요. 정확히 따지면 한신 장군의 그 저기 병법에서 나온 저기 저거 얘기예요. 자, 오늘은 한번 장기에 대해서 한번 원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